급여 입력 관련 메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뉴로는 부서 등록, 환경 설정, 사원 등록, 급여 지급 및 공제 항목 등록, 급여 자료 입력, 급여 대상 명세입니다. 회사 부서를 입력하고 급여 입력을 위한 기초 설정으로 환경 설정을 합니다. 사원 등록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4대 보험, 부양가족 등의 기초 자료를 입력합니다. 급여를 입력하시기 전에 급여 지급 항목이나 공제 항목 내용이 있다면 급여 지급 및 공제 항목 등록에서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 월별로 급여 자료 입력을 하여 마감하시고 급여 대장 명세에서 급여 대장 또는 급여 명세를 조회하여 인쇄합니다. 급여 대장 명세에는 급여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부서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등록을 클릭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구분은 부문과 부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문은 부서를 묶어주는 개념으로 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부서 등록은 사업종별로 다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장에 영업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입력할 수 없다고 뜹니다. 부서를 선택하고 부서 코드는 2자리로 입력하고 3자리는 000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부서를 특별부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서 분류를 선택을 해주시고 혹시 부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료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서 내용이 많으시면 엑셀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엑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을 클릭하고 인사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천 기초 설정에서 사원 코드 형태는 사원 등록의 사원 코드를 숫자로 입력할 건지 문자로 입력할 건지를 선택합니다. 급여 지급 형태는 급여 자료 입력에서 당월 급여를 당월에 지급할지 당월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할지를 선택합니다. 급여 지급일자를 입력하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귀속어를 입력하면 지급일자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8번 4대 보험 계산 기준은 사원 등록의 급여기초 등록에 반영이 됩니다. 고용보험 계산 기준은 1번 보수월액, 2번 과세급여 대상, 3번 임금총액 기준에서 회사에서 신고하는 기준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계산 기준은 기준소득 월액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계산 기준은 보수 월액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사원 등록입니다. 사원 등록을 클릭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규 사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에서 F2를 클릭해서 부서를 먼저 선택합니다. 4번은 10자리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입사 년월일 순서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0일 첫 번째 사원 참달의 사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내국인일 경우에는 1번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기초자료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년월일은 회사 최초 입사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룹 입사일은 사업장 이동이 있을 경우에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셨다면 국적부터 생년월일까지 반영이 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급여대장 명세에서 해당 사원의 급여 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직위는 F2를 클릭하거나 물음표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에 내용이 없으시다면 기초관리를 클릭하고 공통코드 인사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클릭하고 직위에서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코드 추가가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해서 세 자리 코드를 입력하고 직위를 입력합니다. 정렬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1번으로 하시고 1번에 있던 순서를 바꿔줍니다.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직위에서 F2를 클릭하거나 물음표를 클릭해서 첫 번째 특급 사원이 조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위, 직종, 직급, 직무는 직위와 같이 F2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새로 등록할 경우에는 공통코드 인사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급여 기초 자료 등록입니다. 급여 정보 입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체크하고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장기 요양 경감 여부가 있는지 대표자 여부 체크하시고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급여 기초 자료 등록에서 기준월과 금액을 입력하면 4대 보험이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이 됩니다. 급여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월로 입력하면 변경월부터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이 됩니다. 마감 후 2월 시에는 2월연도 1월로 반영이 됩니다. 입사월로 입력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료가 나오고요.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반영이 됩니다. 부양가족 명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본인은 자동 생성이 됩니다. 부양가족 입력할 때는 F2를 클릭해서 관계코드를 선택합니다. 내국인인지 선택하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선택하시고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 소득세에 국세청에서 제공한 간이세액 조금표 기준으로 이 부양가족이 적용되어서 소득세에 반영이 됩니다. 또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 명세에 체크한 이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등 적용이 되어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됩니다. 재직 급여정보 등록입니다. 퇴사한 사람이 있다면 퇴사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그럼 하단에 퇴직으로 뜹니다. 정산 구분의 중도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을 경우에 중도로 체크하고 부서 이동은 사업장간 이동 시에 부서 이동을 체크합니다. 급여 정보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세율 설정은 기본으로 100%가 세팅이 되어 있지만 80%, 120%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이 설정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적용 여부는 연말정산 후에 소득세를 3개월 분납하여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합니다. 생산직 여부는 생산직일 경우 야간 근로수당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국외 근로가 있을 경우 100만 원, 300만 원 체크를 하고요. 중소기업 감면 여부가 있다면 여로 체크하고 구분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 감면 기간을 선택하면
급여자료 입력의 감면 요율에 따라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학자금 상환 여부는 급여자료 입력의 공제 항목의 학자금 상환으로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및 공제 항목 등록입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급여 지급 항목과 급여 공제 항목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급여 지급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 항목은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는 1000번대로 등록을 해야 하고 비과세는 2000번대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 과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구분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하고 이 유형코드는 하단에 있는 유형코드를 참고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사용 여부는 급여자료 입력에서 급여 항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사용으로 체크합니다. 표시 순번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급여 지급 항목 순서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2000번대는 비과세입니다. 과세 구분을 비과세로 체크하고 유형코드는 F2를 클릭하여 맞는 비과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한도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월정급여는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한도 계산 시에 월정액이 210만원 이하이고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급여 공제 항목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등록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연말정산 시에 보험료 합산이 되는 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정산 공제소득 유형에서 꼭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보험 정산 체크해 주시고요. 고용보험 정산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히든 처리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는 보이지 않지만 급여자료 입력에 공제 항목에 나오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급여 입력할 기속어를 입력합니다. 지급 연월일은 환경 설정에서 등록한 급여 지급일자가 반영이 됩니다. 엔터를 쭉 입력하시면 전월급여를 복사하겠냐는 문구가 뜹니다. 11월 급여와 12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예로 선택하시고 새로 입력할 경우에는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우선 예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급여를 복사했기 때문에 12월 입사자가 반영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원 제조회를 클릭하여 반영을 해줍니다. 급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사원 등록에서 급여기초 자료 등록에 등록한 이 4대 보험이 반영이 됩니다. 소득세도 반영이 되고요. 자, 비과세를 한도 10만원짜리를 제가 20만원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과세 1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과세로 합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나머지 과세 금액으로 계산이 돼서 소득세도 반영이 됩니다. 급여를 입력을 다 하시면 마감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급여 대장 및 현황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단 버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일자를 클릭하면 다른 기소거래 급여를 복사, 이동,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수정도 가능하고요. 2월 급여를 1월 급여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급여를 클릭을 해주고 복사를 클릭해서 복사받을 월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2월 급여가 1월 급여로 복사됩니다. 마감한 데이터는 마감 취소를 통해서 마감 취소를 할 수 있고, 재계산은 사원 등록에서 급여기초 자료에 기준소득 월액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재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소득세 재계산은 부양가족을 수정했을 경우에 소득세 재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원 제조회에서 급여 대상자 추가는 11월에 퇴사하고 12월 급여에 불러올 경우, 퇴사자를 불러올 경우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전 자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급여 자료에 입력한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급여 대장이나 현황에서 급여를 입력했는데 현황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마감이 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급여 대장 명세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 마감한 귀속어를 입력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마감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출력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출력할 건지 급여 대장을 출력할 건지를 선택합니다. 명세서 출력 설정은 급여 명세서 상단에 제목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정의는 새로운 제목을 입력하여 급여 명세서에 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항목 설정은 지급 항목, 공제 항목에서 체크한 이 체크한 항목만이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여가 없을 때에는 체크를 빼고 적용을 시키면 화면에도 나오지 않고 출력물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 이메일은 사원을 체크하고 급여 이메일을 클릭합니다. 사원 등록에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환경 설정은 보내는 사람, 보내는 메일 서버 정보를 입력해야지 메일이 보내집니다. 급여 명세서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을 받으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급여 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 관리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전에 ERP 프로그램 시스템 관리의 환경 설정 및 사용자 아이디 등록, 권한 설정 관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메뉴에는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사용자 관리로 진행합니다. 회사 등록은 관리할 회사를 등록하고 총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등록은 회사의 사업장을 입력하고 아이디별로 사업장 접속 권한 설정을 합니다. 사용자 관리는 프로그램 실무자의 로그인 아이디 등록 및 모듈 권한 설정을 합니다. 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급여 지급 현황은 급여 자료 입력에서 마감한 데이터만 조회됩니다. 급여 지급 현황에는 전체 탭과 항목 상세, 항목별, 부서별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탭에서 구분을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입력한 다음 이 조회 기준은 지급연월 기준일지, 귀속연월 기준일지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월간 지급액과 공제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항목 상세도 조회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각 사원별로 월간 수당과 공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은 지급기간을 입력할 수도 있고 기간 설정을 클릭하여 급여 지급 내역에서 날짜를 클릭하고 바로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도 조회를 하시면 부서별로 수당과 공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급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